저는 이번에 디지털 페인팅이라는 형식으로 개인전을 열게 된 심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작업들이 주로 회화였죠. 그러니까 뭐 파스텔도 있고 또 아크릴 작업, 유화 작업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개인전을 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디지털이란 순수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이 뭐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저한테 잘 맞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디지털 작업하면 너무 이렇게 좀 사이버틱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쌩한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형식은 디지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이나 어떤 표현해가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또 송업적인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이번에 디지털 페인팅이라는 한 형식으로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컴퓨터들이 등장하고 뭐 286, 386, 486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저도 뭐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게 몸소 겪었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 디지털 장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이런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 시대 흐름을 따라잡겠다 뭐 이런 측면들보다는 제가 이렇게 작가이고 혼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의 좀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특별히 받거나 혹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보다 제 스스로가 작업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디지털 장비를 익히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또 영상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 뭐 따위들을 실제로 뭐 주변의 사람들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는 않았고요. 주로 뭐 이 책을 사서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익혀갔죠. 사실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렸고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된 시간을 보면 거의 한 15년 이상 시간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각각의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 적응이 되고 또 프로그램도 익숙하게 하게 되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되고 가끔 이제 이런 것을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디지털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이 작업, 흔히 말하는 회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캔버스, 물감, 붓, 뭐 이런 따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전시를 하게 되면 작품도 많이 쌓이게 되고, 액자도 해야 되고, 또 보관상의 문제, 뭐 이런 여러저러한 문제들도 또 동시에 또 생기기도 해서 뭐 한 기회를 좀 잡아서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회화 방식을 내용적으로는 유지하되 좀 형식 면에서 바꿔보자. 그리고 그동안 배워왔던 디지털 장비라든가 혹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통합시켜서 작업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것이 하나의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작업을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감과 붓, 그 다음에 캔버스, 화면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회화 방식이라고 한다면 뭐 모니터 같은 경우는 화면이 되겠죠. 뭐 캔버스 같은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는 저는 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구현시켜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디지타이저나 타블렛이나 이런 어떤 입력 장치는 붓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작업 자체가 무슨 저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작업을 한다고 해서 대단히 뭐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아주 그 부담이 없거나 뭐 이런 문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물감을 사는 거나 장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리는 행위는 사람이 몸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디지털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거의 뭐 제 경험상 일반 화면에서 그리는 거하고 컴퓨터 화면에 그리는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단지 주요한 차이는 작품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컴퓨터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림이고 실제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만질 수도 없고요.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만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거나 만지거나 뭐 그럴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저는 이것이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유가 되지 않거나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것이 진짜냐라고 물어보지만 뭐 진짜와 가짜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컴퓨터상에서 혹은 인터넷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그림이 가지는 매력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을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매체의 예술이죠. 그러니까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수채화가 되는 것이고 몸짓으로 뭔가를 표현하면 무용이 되겠죠. 마임이나 혹은 뭐 영화 필름을 이용해서 만들면 영화가 될 것이고 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한다면 뭐 시라든가 소설이 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그 예술의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언제나 그 매체는 발전해 왔죠. 언어도 발전을 해왔고 붓도 발전해왔고 물감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벽화라든가 혹은 뭐 다른 형태의 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매체가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은 또 현대에 맞는 매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매체를 수용을 해서 수용을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체도 저는 일반 붓이나 연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 예술 작품이 소통되어지는 과정도 결국은 시대적 흐름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작가가 작품을 어렵게 뭐 혹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은 언제나 하나로만 존재하게 되고 일품성이라고 하지요. 원본이고 그래서 이것을 감상하거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 시대이고 누구나 인터넷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작품을 수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로 작업한 것은 원본과 복제본의 차이가 거의 없고 화질의 차이는 좀 있으려는가 모르겠네요. 작가가 직접 작업한 그런 오리지널 작품과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지로 보는 이런 작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장점도 상당히 있다. 어찌 보면 예술 작품이 가지는 일품성 혹은 권위에 대한 것을 포기했다고 저는 할 수 있죠. 작품의 내용, 형식 뭐 이런 작품의 특히 내용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풀어가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품이 가지는 오리지널의 권위라든가 혹은 뭐 비싼 어떤 가격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디지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그 디지털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하나의 작가가 원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변형을 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합니다. 하나의 작품은 하나의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디지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약간 다른 버전으로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약간 형태를 왜곡할 수 있죠. 이런 작업들은 컴퓨터상에서는 아주 쉬운 작업이고, 또 사람들이 디지털 이미지를 받아서 자기가 그 위에 새롭게 이렇게 덧칠을 한다고 하나요? 자기가 그 위에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개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작가에 의해서든 혹은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든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거나 혹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기존의 아날로그 작품에 비하면 좀 더 개방적이다 혹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로 작업을 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지는 어떤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로 작업하는 방식이 주변의 풍경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정물, 그러니까 주변의 사물들이고 환경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형식으로 일단 촬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컴퓨터로 입력을 하게 되면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컴퓨터로 입력된 디지털 형식의 이미지들이 결국 그림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직접 구도와 색상을 선택하고 직접 그래픽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구도를 잡고 뭐 원근을 만들고 명암을 집어넣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와 사람의 아날로그적인 몸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만나야지만 그런 어떤 디지털 작품이 나오는 거죠. 또한 이것이 그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복제 형식으로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디지털 방식이죠. 또 하나는 이제 출력이라는 아날로그 방식이 있습니다. 출력이라고 하면 뭐 사진으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종이라든가 혹은 실사 출력이라든가 혹은 천 위에다가 이미지를 프린팅 하는 거죠. 이렇게 프린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날로그 형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드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도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산물들이나 혹은 현상들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 두뇌 속으로 들어가서 처리되고 분석되어지는 과정은 지극히 디지털적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뭐 컴퓨터를 인간의 두뇌를 가장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로 형식으로 인식이 되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행동이라고 하는 액션이죠. 몸으로 직접 행동을 하는 과정들은 쉽게 또 아날로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고, 또 사람도 세상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과정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업의 묘미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을 보시면 뭐 정물도 있고요, 인물도 있고 풍경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화도 좀 있고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에 그 디지털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특징을 가지고 혹은 이제 좀 특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일단 디지털로 적응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래서 이것이 이 디지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각각의 소재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런 좀 약간의 실험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디지털 작업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양극단, 뭐 좀 예를 들자면 삶과 죽음, 또 현실과 꿈, 혹은 하늘과 땅,
뭐 선과 악, 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요소들을 두 가지 요소들을 하나로 결합시켜보는 그런 형태, 그런 어떤 것이 작품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가진 나름대로 예술가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교양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더욱더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자연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모순이 이렇게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는 크게 예술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술의 발생이라든가 혹은 발전하는 나라들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사회 모순이라든가 인간 삶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그래서 그 갈등이라든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난 그런 모순이나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의 예술적인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저의 주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 자체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주제로 삼는다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대립하는 부분들, 그리고 충돌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충돌과 대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자연의 질서에 맞게끔 결합시키는 것이 또 예술의 주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좀 더 크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작품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삶과 죽음, 뭐 흔히 말하는 이게 상여 분위기, 사람이 죽거나 죽었을 때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과거 신화에 우리 전통 신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그 풍경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엄밀히 그냥 일반적인 풍경은 아니고 뭔가를 예감하는 듯한 어떤 느낌의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물도 일반적인 정물은 아니죠. 저는 뭐 정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과에서 뭐 사과와 전혀 다른 꽃이 핀다든가, 혹은 구도가 좀 특이하다든가, 아니면 빛의 어떤 느낌을 낸다든가, 뭐 이런 어떤 요소를 표현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삶과 죽음을 다루는 문제인데, 뭐 상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 꽃이라든가 혹은 까마귀라든가 혹은 나비가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몸에서 나왔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고 탄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 몸속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신화에 관련된 내용,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고대사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것은 뭐 역사를 바로 세운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그런 관점에서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혹은 또 신화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상상력의 폭을 굉장히 많이 갖다 주는 거죠. 저는 어떤 민족이든 혹은 어떤 사회든 간에 상상력이 고갈된 집단이나 개인은 크게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역사일 뿐이지만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그것이 무슨 유물이라든가 글로 남아서 증명이 돼야지만 역사라고 볼 수는 없죠. 고대사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유물과 어떤 기록에 의존할 수는 없는 부분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도지에 관련된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어떤 자연과의 합일점, 그 다음에 여성성, 뭐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신화적 요소와 같이 결합을 시켜서 작품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의 같은 경우는 좀 예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밤 풍경을 밤에 이제 뭐 이 산을 그리는 뭐 이런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산책로, 강을 끼고 있는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일반적인 풍경은 좀 거리가 좀 멀죠. 물론 뭐 깊은 계곡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있어서 원초적인 어떤 생명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것이 가지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깊은 밤에서 느끼는 새벽의 이미지, 그리고 별빛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들을 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물도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거나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인상주의 형태의 그런 정물화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들을 적절히 결합을 하면 또 전혀 다른 제3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정물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어떠한 느낌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있죠. 디지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어찌 보면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거의 다 폐기를 했죠. 다 없애고 또 그렇게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찍거나 없앴지만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긴 했죠. 이렇게 기존의 작품을 찍거나 또 물감을 버리거나 뭐 기존에 있는 물감이라든가 또 뭐 화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주변 사람들한테 줘버리거나 아니면 다 버렸습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익숙한 면에 이렇게 쫓아가기 마련이죠. 혹시 제가 디지털로 작업을 하다가 불편하거나 혹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쉽게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로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인데요. 물론 원칙적으로 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충돌시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날로그 작업, 일반적인 회화 작업을 해왔고 디지털 작업도 그 연장성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요. 각각의 특징은 서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작업을 해가는 것은 처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되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를 보면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쫓아가는 그런 것과 망망대해에 앞장서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건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뭐 디지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저뿐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작업에 제가 참고를 할 만한 특별한 작업을 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작업들이 저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또 경직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도라든가 어떤 형식도 좀 이렇게 과거의 방식에 맞게 과거의 방식처럼 좀 짜여져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재료라든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좀 손이 풀리겠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두 번째 또 세 번째 혹은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 가다 보면 좀 더 편안한 형태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이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형식으로 손이 풀리고 또 몸이 풀리고 또 마음이 풀리는 그런 형태의 작업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어떤 가치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디지털 작업을 하는 행위 자체라든가 이 작품들이 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느낌을 이렇게 창조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대세가 될지 아닐지도 사실 판단을 잘 못하고 있고요. 크게 본다면 뭐 기존의 그 그림을 그려가는 방식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에 맞게 아날로그적인 온몸을 이용한 이런 형태는 더욱더 빛을 발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 방식도 나름대로 어떤 또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인터넷의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품들을 발표를 좀 하고 혹은 또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또 뜻이 맞는 같은 비슷한 매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또 재밌는 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다양한 그런 작업 외에도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펼쳐보고 싶은 것이 저의 조그마한 소망입니다.